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들을 가지고 그 레이어들을 소스로 하여서 프리미어에서 영상으로 편집하여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 파일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샵 파일은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보듯이 이미지들 4개의 이미지들과 1개의 텍스트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거는 배경 그림 이미지고요.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텍스트로 만든 레이어라고 볼 수 있죠. 이 레이어들을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젝트 패널에서 불러드리면 이 레이어들이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프리미어에서 쓸 용도로 포토샵 파일을 만든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레이어들이 이와 같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각각의 트랙들을 차지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구현하자는 것은, 자,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있죠? 약간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레이어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고, 요 세 번째 트랙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지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미지를 나타날 때 이렇게 투명하다가 밝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레이어와 함께 이와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영상을 편집해 봤습니다. 그러면 길지 않은 영상이라서 20초 정도 재생 시간이 20초 정도 영상이라서 완성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진만을 이용해서도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오디오 클립까지 더해서 우리가 굉장히 멋지고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20초 영상은 긴 영상의 인트로 영상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요걸 좀 변형시키면은 엔딩 영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토샵에서는 프리미어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픽 기능들과 효과들이 있겠죠. 그리고 포토샵을 활용해서 포토샵의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포토샵 파일에서 애초에 우리가 이 포토샵 파일을 영상의 클립 소스로도 활용할 거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포토샵을 하는 그런 방식만으로 그 편집을 해서는 우리가 영상에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토샵 하면은 지금 레이어와 그 다음에 프로퍼티, 캐릭터 이러한 패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작업 영역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토샵 파일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레이어 패널일 것입니다. 레이어 패널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포토샵 파일에서의 기본적인 편집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보시면은 각 레이어별로 요 밑에 레이어들 같은 경우가 요 레이어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4개의 레이어로 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서 눈 표시를 체크를 이렇게 지우거나 나타내거나 하면은 이게 이 레이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모델에 대한 사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그 사진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레이어는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와 같이 5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포토샵에서 하는 작업들을 영상 프리미어에서
소스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이 레이어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각각 레이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효과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는 어떤 효과가 들어가 있죠? 포토샵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딱 보고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흰색으로 들어가서 마치 종이 인화지로 인쇄한 그런 사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트로크라 그래서 요 테두리에 대한 지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효과 부분에서 효과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이 나타나고 현재 요 이미지, 즉 요 이미지에 적용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는 지금 스트로크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가 선택이 되어 있죠. 요 스트로크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요거는 요 테두리, 스트로크는 요 이미지의 테두리가 지금 20픽셀 정도 내부적으로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어페서티는 한 100 정도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불투명도가 지금 10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드롭 섀도우입니다. 드롭 섀도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드롭 섀도우는 지금 현재 오퍼시티가 45% 정도이고 요 그림자의 색상은 검정색인데 오퍼시티가 50% 정도 있어서 약간은 더 투명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와 스프레드, 요거는 그림자의 거리, 그 퍼지는 방식,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이 14, 14, 10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T를 누르시면은 자유 변형 도구 방식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약간 오른쪽으로 끼우팅하게 둬서 이렇게 좀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서 바로 요 사진인데, 요 사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펙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효과가 지정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스트로크 부분은 마찬가지로 요 테두리가 20픽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는 한 73 정도로 줬네요. 요건 뭐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한 45 정도로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디스턴스를 똑같이 주진 않았죠. 적당한 그림자와 퍼지는 정도,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이미지는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에 대해서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가 이 정도, 여기 16 정도를 했네요. 이거는 16 정도로 한 건 다른 거랑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아서 이건 20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48 요 정도 돼 있고요. 10, 13, 10 뭐 비슷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OK를 눌러서 테두리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세계로 여행 떠나자 막 이런 건데, 여기서도 이 텍스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펙스를 지정했는데 스트로크는 3 정도 지정했네요. 이걸 좀 여기다가 테두리를 아주 살짝 준 거예요. 지금 3 정도 이렇게 좀 진한색 테두리를 좀 줬습니다. 여기 밝은 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검정색의 45% 오페서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두어서 그림자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건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독립되게, 그리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레이어를 지정해서 효과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쓸 포토샵 파일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세부적인 지정을
우리가 그 포토샵에서 프리미어에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프리미어는 영상 편집이 전문이기 때문에 요런 좀 세밀한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지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서 포토샵에서 포토샵의 장점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집한 부분을 우리가 꼭 저장을 해 두셔야 프리미어에서 불러올 때 가장 최근에 편집한 내용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여시고 홈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지정할 로케이션, 지정할 폴더, 그러니까 저장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요. 자, 현재 우리가 이 그 비어있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시퀀스를 미리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에 시퀀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프리셋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팅스 이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에디팅 모드를 커스텀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베이스 1초에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29.97로 지정하시고 1920에 1080 스퀘어 픽셀 1.0으로 지정하셔서 이와 같이 지정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샘플 레이트는 4800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셔서 시퀀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이름은 그대로 두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 폴더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시퀀스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그 포토샵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I를 눌러서 영상 소스가 될 포토샵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그 포토샵 파일 익스플로러 더 월드라고 하는 포토샵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은 앞서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본 바 있죠. 요 세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레이어로 만든 포토샵 파일입니다. 요걸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import as라는 게 있는데 import as에서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merge all layers 요거는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레이어들 중에 일정 부분만 통합적으로 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individual layer 요거는 우리가 그 레이어들을 개별을 하나의 소스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통합해서 레이어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레이어들을 가져와서 개별 레이어를 우리가 영상의 클립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인디비주얼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레이어들이 이렇게 개별을 쪼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 맨 밑에는 맨 밑에 배경이 됐던 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들이 3개 있고 여기 텍스트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가져와지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익스플로러 더 월드 아래에서 포토샵 이름 그대로 폴더가 생성되어서 여기 이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레이어들이 개별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것 좀 한번 미리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죠? 자, 그것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보시면 지금 목록 보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아이콘 보기로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슬라이더를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내가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다시 프로젝트 패널 와서서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아이콘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아이콘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거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여기에 있는 클립들을 아이콘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영상도 미리 볼 수 있고 오디오 파일도 미리 들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들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구나. 이런 이미지구나.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개별 이미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이미지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레이어로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와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맨 먼저 배경으로 쓰였던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앉혀질 수 있죠. 현재는 굉장히 좀 크네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게 우리가 그 시퀀스를 한 거는 1920이 2080이지만 이 이미지의 크기는 3000 픽셀이 넘죠. 3356에 2000 픽셀 정도로 큰 이미지입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은 자, 여기서 이 스트림 이미지는 보통 3초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것은 주로 스트림 이미지는 몇 초 정도 돼 있는지 보려면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에서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림 이미지는 3초 정도로 지정을 해둔 거죠. 일반적으로는 3초 정도로 지정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는 점들 다시 말씀드리면서 근데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20초 정도 되는 이미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단축 메뉴에서 스피드 듀레이션 요걸 클릭하셔서 대화 상자를 여셔서 지금 2초 29초로 돼 있죠. 요거를 20초 정도로 자, 여기서 20초에 0프레임 정도로 재생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지금 요게 작게 되어 있는데, 한 이 정도 돼서 지금 20초 정도 되는 그러한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져올 영상은 요걸로 하도록 할까요? 자,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자, 드래그 하셔서 여기 정도에 가져오는데, 요건 한 2초 정도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것도 드래그 하셔서 적정한 길이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할 건데, 위치는 한꺼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클립 소스를 또 가져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가져와서 이 정도 넣고요. 이 정도 넣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여기 텍스트 클립도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가져온 거겠죠? 자, 이렇게 가져와서 요 끝부분에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FHD 1920에 1080이라고 하는 시퀀스 크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맨 밑에 있는 영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가셔서 보시면은 현재 여기에 100%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 사진이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지금 스케일을 좀 줄여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요 정도가 돼도 우리가 지금 한 58% 정도가 되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쵸? 꽉 차는 분위기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58% 정도 있다가, 우리가 끝날 때쯤, 즉 20초 정도 되겠죠? 여기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스탑워치를 좀 줄게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0초 부분, 지금 0초 0프레임에서는 우리가 58%로 있다가, 그러면 스탑워치를 클릭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20초 끝나는 지점, 그래서 여기서는 엔드를 누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인디케이터가 맨 위쪽으로 옮겨졌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58%가 아니라 한 70% 정도로 해서 이 사진이 좀 커지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이 사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커지는 게 느껴지죠? 자, 서서히 커져서
약간은 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동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요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위치가 적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클립에 대해서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중심축이 현재 960에 54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X축과 Y축이라고 그랬죠? 자, 왼쪽으로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한 이 정도 가져오고 Y축도 좀 올려서 적정한 그 크기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5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요것 또한 요 부분에서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이펙트 컨트롤에서 선택을 하시고 홈을 누르시면 이 클립의 맨 앞부분으로 가져지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는 한 70%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전에 여기서는 70 정도로 하시고 자, 끝나는 부분에서 엔드 부분에서 한 8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을 요거는 좀 위치는 이 정도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점 커졌다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지금 영상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정도가 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위치가 좋은 것 같고요. 현재 요것 또한 우리가 여기서 스케일이 있어서 스탑워치를 주고 여기서 홈으로 이 안에서 홈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여기서 스케일이 지금 90 정도인데 한 80 정도에서 스케일 스탑워치를 주시고요. 80 정도에서 여기서 엔드를 누르셔서 자, 요거서 이펙트 컨트롤스를 선택하고 있어야 엔드 단추가 먹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90 정도로 키워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 이미지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다시피 이런 영상인데 이 영상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영상의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여기서 홈키를 누르셔서 처음에는 요거를 한 70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70 정도 요 맨 앞에 요 앞부분이죠. 그 다음에 엔드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다시 엔드 키를 누르셔서 맨 뒷부분에서는 한 85 정도로 돼서 이미지가 좀 커지는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대해서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택을 하시고 일단 여기 지금 위치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에서 Y축을 좀 내리시고 사이즈도 요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위치를 올리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키프레임을 주지 않고 요 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미지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미지들이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는 배경 이미지와 요것만 있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우리가 배경 이미지가 좀 먼저 이렇게 사라지면 나중에 여기 텍스트만 남는 상태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되게 쉽죠? 자, 이 상태에서 요것도 좀 약간 밋밋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나타날 때 갑자기 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디졸브 효과를 주어서 크로스 디졸브 효과를 각 영상과 클립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졸브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요 맨 처음에 요거에다 주고요. 시작과 끝부분에 디졸브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에 대해서도 시작할 때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밝아지면서 나타나고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라지고 서서히 밝아지면서 나타나고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나타나고 자, 여기서도 서서히 밝아지면서 나타나고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서서히 밝아지면 나타나고 서서히 어두워지면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둡다가 밝게 나타나고 어둡다가 밝게 나타나고 커지고, 네, 어둡다가 밝게 나타나고 커지고 어둡다가 밝게 나타나고 커지고, 이런 텍스트도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디오 파일을 좀 넣어서 좀 더 우리가 좀 재미있게 그 영상을 좀 더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가셔서 오디오 파일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컨트롤 I를 누르시고요. 임포트 창이 열리면 기타 미니에트라고 하는 오디오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지금 보시면은 1분 15초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20초밖에 안 되죠. 그럼 요 앞에서 모니터 패널에서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부분을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콘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나오죠. 이 음악은 미리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0초 0프레임에 두시고 우리가 I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인점이 만들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초 정도만 필요하다 싶으니까 20초 정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자 20초 0프레임까지 가셔서 이 상태에서 단축키 5를 눌러서 아웃점을 지정해서 구간, 오디오가 재생되는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요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여기서 오디오 드래그에서 가져오는 요 단추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와 같이 오디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훨씬 그 영상과 사진이 더 생동적으로 보이죠? 느낌도 좋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근데 이 오디오 파일도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좀 서서히 소리가 커지게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에서의 그 1번 트랙과 2번 트랙의 경계선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좀 기준선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선은 드래그 하시면은 볼륨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여기에 서서히 커지고, 여기 서서히 작아지는 식으로 영상이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면, 펜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키프레임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단순하게 만들 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고, 요 키프레임을 처음에 펜 툴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다가 커지고, 그 다음에 중간 커지는데 서서히 이렇게 커지고, 요것도 어느 정도 크기였다가, 이렇게 작아지는데, 완전히 한꺼번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커지고 작아지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상이 완성된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되게 멋진 영상을 만들었죠? 자, 이와 같은 영상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고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배운 내용들은 뭐냐면, 먼저 포토샵에서 우리가 영상 소스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소스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프리미어에서 사용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서, 개별 레이어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만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런 효과들도 우리가 여기 브랜드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들을 지정했죠. 테두리와 그 그림자 효과를 지정했고요. 이렇게 지정해서 텍스트까지 다 만든 것을 우리는 프리미어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에서 불러들여서 각각 레이어를 별도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가져온 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개별 그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의 재생 시간으로 진행될지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한 후에 지정을 했죠.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가 그냥 나타나면 효과가 밋밋하고 재미없으니까 이 이미지들이 우리가 키프레임을 줘서 이펙트 컨트롤을 통해서 키프레임을 줘서 처음에는 몇 퍼센트 정도의 어느 정도의 크기였다가 서서히 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지정들을 해뒀죠. 그리고 개별 사진들을 다 그와 같이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줘서 화면들이 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좀 변환되면 나타나는 식으로 했고, 오디오 파일도 오디오 클립도 가져와서 이게 처음에 작았다가 커지게끔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짧은 영상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래도 좀 재미있죠? 우리가 포토샵과 일러스트 이러한 그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용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세련되고 아주 고급한 그러한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